흰쌀밥만 먹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 더 잘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체크 아나운서 백설입니다. 단 음식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초콜릿이나 사탕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에도 사실은 당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과 당의 관리법에 대해서 이욱현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성질환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이욱현입니다. 네, 원장님 참 요즘에는 당 섭취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저희 어느 정도나 늘어난 걸까요? 사실 인공당을 합성하는 기술이 이렇게 생긴 이후부터 당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과거에는 단맛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꿀이나 과일 같은 거 외에는 단맛을 섭취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지금 뭐 편의점이나 이렇게 마트를 가보시면 모든 음식이 다 당이 포함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거의 20배 이상 당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건강에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뭐 부모님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봐도요. 부모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달대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 정도를 먹어왔으니까 사실 그렇게 달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쌀밥에도 당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쌀밥만 먹으면 전 그렇게 단지 모르겠거든요. 네. 이것처럼 저희는 잘 몰랐는데 의외로 당이 높다 하는 식품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밥 부분도 그런데요. 흰쌀밥이 이제 현미밥보다 당 지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당이 얼마나 오르는가를 당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흰쌀밥만 먹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6% 당뇨가 더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감각이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빵과 떡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루를 이렇게 뭉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당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흔히 감각이 쉬운 음식 중에 하나가 고구마, 감자 같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이게 전분이 이렇게 아주 응축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를 섭취하면 당이 굉장히 잘 오르고요. 그리고 밤 같은 것도 의외로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적절하게 섭취하면은 사실 크게 당을 올리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일을 대부분 많이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도 진료하다 보면 지금 가을이니까 감을 하루에 뭐 앉은 자리에서 5개, 10개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듣기 때문에 과일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을 꽤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과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일도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당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뭐 비타민 섭취에도 좋고 과일은 그러니까 적정량을 섭취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적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원장님께서 봤을 때 그럼 한 접시에 과일이 뭐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사과와 배처럼 큰 과일은 1개. 그러면 그날 먹는 과일은 끝이다. 감이나 귤같이 작은 과일은 2개.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울토마토는 10개. 예, 그리고 포도는 반송이. 예, 이렇게 드시면 오늘 드실 과일은 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일에 인공 감미료를 많이 넣거든요. 네, 스테비아 같은 그런 감미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먹던 과일보다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최근에는 키위를 거의 매일같이 먹거든요. 키위는 몇 개로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키위 같이 작은 거는 네. 3개 내지 4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즘엔 또 이 당 줄이기 위해서 제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먹고 있던 당 같은 것들을 모두 제로 식품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제로 칼로리, 제로 음료라고 하는 것은 그 대체당 또는 그 인공 감미료라고 해서요. 그런 아스파테이트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근데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뇌가 단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인공 감미료로 된 이거를 먹고 나서 다른 단맛 음식을 참을 수 있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부 다 그렇게 제로당, 대체당으로 음식을 바꿀 수가 실제로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단맛에 익숙해져 있으면 결국엔 다른 단맛을 또 찾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체당이 건강에 무해한가 유해한가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당뇨를 더 발병을 많이 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
결과가 있어서 많이 좀 혼선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렇게 대체당을 드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다른 또 단맛 나는 것을 안 드시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단맛을 나게 한 음식은 피해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과일로만 단맛을 좀 보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왜 계속 웃었냐면 제가 찔려서 웃었어요. 이게 저도 당 섭취가 전 진짜 많거든요. 스스로 알아요. 디저트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거의 몇 끼니 디저트를 달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시세끼를 먹는데 삼시세끼 디저트를 먹잖아요. 그럼 당 섭취가 남들보다 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높으니까 제로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뇌가 속지 않더라고요. 가짜를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 걸 찾게 되던데 이런 사람도 많나요? 액상과당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생긴 이후부터 이렇게 단맛 자체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면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유형은 나눠지는 것 같은데 탄수화물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런 당류가 들어가면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이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뇌가 또 그 짜증이 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또 단맛 나는 것을 찾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당 금단 현상이 지금 나타날 것 같아요. 전 지금 바로 끊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사실 뭐 당 섭취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거든요. 근데 뭐 커피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원장님. 근데 여기서 아메리카노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아메리카노는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키아또, 라떼 이렇게 해가지고 연유나 단맛 나는 커피를 많이 먹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커피 섭취를 꾸준히 하면은 간암 발생을 또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면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이제 각성 물질이고 깊은 수면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8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에만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3잔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잔에는 카페인 150mg 정도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에 400ml는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3잔 이하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전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당류 섭취 측면에서 봤을 때 아메리카노는 괜찮겠지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꼭 지키면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식품 포장지도 보면요. 당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밥이나 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는 또 다른 걸까요? 네, 탄수화물이 더 넓은 개념이고요. 당류는 단순당이라고 해서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가리킵니다. 당류를 제외한 탄수화물을 복합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장 먹었을 때는 단맛을 느끼기 어려운 종류의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탄수화물 전체 섭취량이 하루 칼로리의 50에서 60% 정도 됐을 때 적절하게 섭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듣기만 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당을 어쨌든 많이 드시던 분들은 줄이려고 하면 입이 심심하기도 하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해졌다가 이제 짜증나기도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어쩔 때는. 자, 그러면 이럴 때 좀 대신 먹을 수 있는 간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일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과일 외에는 사실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 너무 힘드시다면 좀 꿀을 조금 섞은 차라든지 이런 거를 소량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또 진료하다 보면 꿀이 몸이 좋다고 해서 막 꿀을 막 계속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또 꿀이 첨가분이 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꿀을 섭취하면 그런 것들이 지방간이나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드시는 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뭐 다 당을 줄이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뇨병 환자한테만 이 당이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고혈압 환자한테만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두 환자군에서 당을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다를까요?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당뇨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당장 당이 확 오르면서 당 전체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드셔도 건강에 해로운 정도는 당뇨이신 분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뇨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원장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바로 당을 끊겠다. 당을 서서히 줄여가겠다 중에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앞에 거가 더 낫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을 먹으면 이제 딱 행복감이 왔다가 다시 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상실감과 짜증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줄이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면은 2주 정도 힘든 기간을 좀 거치고 나면은 이렇게 몸이 좀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인공당 자체는 내가 가급적 안 먹고 천연으로 된 것만 단맛을 좀 누려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면은 사실 단맛 자체를 아예 끊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음료수를 권하기도 하고 그걸 또 무조건 안 먹어 하면 또 불편한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먹더라도 나머지는 좀 인공당으로 된 것은 가급적이면 안 먹어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드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서 큰맘 먹고 한 2주만 좀 참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1970년대 전에는 비만이나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 옥수수를 이용해서 액상과당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문제들이 굉장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게 뭐 음모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사람들의 식습관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 섭취는 단순히 당 섭취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급격히 혈당을 올렸다가 급격히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혈당이 떨어지면서 그때 공복감과 허기 그리고 짜증나는 현상을 또 피하기 위해서 또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단당류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당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난 만큼 당 섭취 지금 바로 줄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이욱현 원장님과 함께 고혈압과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저희 한번 2주만 참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건강한 삶이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요. 한번 2주만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